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구조에서 마찬가지로 구조체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구조체는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개 자료형의 집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자료형.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개 자료형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다양한 자료형들을 그 여러 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집합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구조체로 만들 수 있다. 하나의 자료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예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인티저 자료형이 있죠. 그래서 이 기본 자료형의 변수를 인티저형 변수를 두 개 만들었어요. 두 개 만들고 이 두 개를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자료형을 우리는 구조체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체. 음. 그래서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은 그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 구조체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structure라는 키워드를 주고, 그리고 이 구조체의 데이터형은 이런 이름으로 나는 구조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그 구조체 타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 안에서는 어떤 자료형을 어떤 자료형의 집합이 될 것이냐, 어떤 자료형들을 여러 개 만들어 둘 것이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티저도 넣을 수 있고, 물론 캐릭트, 플로트, 다양한 자료형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포인트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인티저 포인트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료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어,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그 구조체 변수를 읽고 쓰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예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자, 우리가 반드시 메인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가 있고,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고, 이 P1은 변수 이름이 되겠죠. 변수명. 변수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어, 여기에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 데이터 타입을 기본 데이터 타입, 인티저와 같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의 타입 형태는 스트럭처 언더바 포인트라는 이름의 데이터 타입이다. 자, 근데 그 데이터 타입은 언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미남수 위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나는 이제 만들고, 이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 P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뭐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초기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값을, 어떤 값으로 초기화시킬 거냐라는 얘기고, 그래서 10하고 20을 여기다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넣고 시작할게요. 넣어두고 시작할게요. 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는 이렇게 놓여지게 된다.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자, 볼게요. 어, 자, 이 자료 구조 P1이라는 변수가 이만큼이 P1이죠. 이만큼이 P1이에요. 이만큼이 P1이고, 이만큼이 P1이고, P1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P1 안에는, P1 자료 안에는 인티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X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Y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 이 점을 왜 이렇게 찍는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 공간을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두고, 이 두 개 공간 통째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로 구조체 변수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0하고 20을 각각 초기화 시켜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 자, 이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읽고 쓰고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읽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printf p1.x, p1.y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만든 이 구조체 변수에는 우리가 실제로 읽고 쓰려면 이 변수에 있는 이 멤버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조체 멤버라고 하고 구조체 멤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은 구조체 멤버에 멤버를 읽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구조체 변수인 경우, 구조체 변수인 경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구조체 변수가 이게 앞에 있는 이게 구조체 변수인 경우에는 점을 찍고 여기 안에 있는 점을 찍고 여기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어요. 자, P1을 우리가 얘는 변수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인 경우에는 점을 찍으면 이 구조체 멤버 안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여기 나와 있네요. 구조체 포인트 변수인 경우에는 얘는 우리는 뭘로 한다? 화살표. 이 표시로 이 멤버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라는 이름이고, 자, 근데 이게 보면 구조체 포인트 변수. 근데 사실은 포인트 변수는 결국은 주소하고 같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이게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 있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P1의, 이거 뭐예요? 앰퍼센트 주소 연산자죠. 그럼 P1의 주소는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 ZX1300이요. 왜냐면 P1이 시작한 지점이니까 P1 1300이요. 자, 근데 그래서 주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어떤 연산자로 멤버를 읽고 쓸 수 있냐면 이 화살표 연산자. 우리는 이 연산자를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라고 부르고 이 화살표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구조체 멤버를 읽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연산자 하고 X Y 하면 X와 Y에 각각 읽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조체 변수는 결국 값이죠. 또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우리가 값으로부터 x와 y를 접근하려면 점만 찍으면 되고 포인트 변수 또는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액세스하고 싶으면 뭘 한다? 화살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프린트해 보면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프린트해 보면은 괄호 안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면 어때요? 1300이죠. 1300인데 그런데 1300의 주소에 있는 이 asterisk 별표는 뭐라고 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이었죠. 주소에 있는 값 또는 공간이었죠. 자, 주소에 있는 값 또는 공간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가로 닫고 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을 해서 x. 왜냐하면 이만큼의 값으로부터 다시 멤버를 액세스하려면 뭘 해줘야 된다고? 점으로부터 액세스 우리가 할 수 있다. 점을 이용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점을 이렇게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지출형물들은 다 x와 y를 어떻게 한다고 읽어오는 연산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실습을 좀 해서 확인해 봅시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아까 봤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체 형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에 자기 참조형 구조체라는 뭔가 이름의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만큼 이제 구조체죠. 여기 안에 아까는 인티저형만 두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기 안에 어, 뭔가 새로운 구조체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가 하나 들어갔어요. 아까
인티저 포인트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인티저 포인트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포인트냐면 어, 구조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파란 색깔을 잘 한번 볼게요. 구조체 멤버로, 구조체 멤버로 자신의 구조체형 포인트 변수를 갖는 구조체이다. 자, 그래서 자신의 구조체 포인트 변수. 자기 자신의, 이만큼이 자기 자신의 타입이죠. 자, 인티저도 데이터, 데이터 타입이고, 캐릭터도 데이터 타입이에요. 맞죠? 그럼 구조체도 예를 들어 스트럭처 언더바 노드라는 이름의 구조체도 결국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얘도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뭐 충분히 데이터 타입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데이터 타입을 가리키는 주소, 데이터 타입의 주소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걔 이름은, 변수 이름은 링크다. 이렇게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보통 이와 같은 형태로 구조체를 만드는 게 자기 참조형 구조체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때 구조체 안에 멤버로 인티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포인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구조체 포인트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뭐야 연결 리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먼저 구조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구조체 만들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조체 멤버로는 인티저 형태가 하나 있고 또 어떤 멤버가 있어요. 이만큼. 구조체 구조체 변수에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가 두 개죠. 자, 그렇게 하고 메인 함수에서 이 한 줄을 실행시키면은 자, 이 구조체죠. 이 구조체 형태의 변수 몇 개?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달래요. 자, 그럼 변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N1, N2, N3, N1, N2, N3 변수 세 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N1에는 마찬가지로 어때요? N1 점 데이터면 N1에 있는 멤버 접근할 수 있고 N1 점 링크 하면 어때요?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는 이제 주소를 담을 수 있고 어쨌든 주소가 뭔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변수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는 사실 여기 이제 값은 안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공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은 이렇게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인티저는 4바이트이고 얘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로 컴퓨터로는 8바이트예요. 8바이트인데 주소 공간이 이제 주소 크기가 커졌으니까 주소가 커졌으니까 8바이트이고 근데 우리가 4바이트로 가정하고 이 예제는 지금 4바이트로 가정하고 하는 건데 뭐 4바이트로 가정하든 8바이트로 가정하든 이 설명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로는 전혀 바뀌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밀히 따지면 8바이트지만 그냥 4바이트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n1 점 데이터. 아까 얘기했죠? 구조체 변수에서 그 멤버를 우리가 읽고 쓰려면은 점을 찍어야 된다고 했죠. 그랬죠? 점 안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 데이터는 이제 구조체 멤버죠. 이 값을 칩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n1 점 링크 하고 여기에는 이 링크에는 뭘 집어넣냐면 n2의 주소를 넣어요. n2의 주소를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물론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아, 메모리 위치 어느 특정한 공간에 이 정도 위치에 우리가 데이터가 위치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이 가정을 우리가 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물론 실제로는 다 다른 위치에 놓여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특정한 가정을 하고 가정한 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2의 주소, N2의 시작 주소를 얘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시작 주소를 어디에? N1의 링크에, N1점 링크에다가 넣으래요. N1점 링크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N2의 데이터는 20 집어넣고, 그리고 N2의 링크에는 N1의 주소 1300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N3 데이터에는 N3점 데이터에 30 집어넣고, 그리고 N3점 링크에는 N3의 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소를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럼 130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표현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 물리적인 표현은 우리가 논리적인 표현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N1 안에는 데이터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링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N2의 주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N2의 주소, 그러니까 보통 주소를 이제 우리가 포인팅 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주소가 N2의 주소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케이. N2의 주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N2의 주소에는 N2의 링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N2의 링크에는 N1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러면 얘는 얘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논리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자, N3 같은 경우는 30이 들어있고 이 N3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가리키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얘들을 각각 출력을 printf로 출력하고 printf로 출력해서 보면은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n1점 링크, n2점 링크, n3점 링크를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는 n1의 링크하고 n1의 링크에는 n2의 주소하고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실제로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N2의 링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N1의 주소가 들어있고 N3의 링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N3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두 줄을 출력을 했어. 여러분들이 각각 그 실제로 출력되는 주소가 맞는지를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프린트해 보면 볼까요? N1 점 데이터. N1 점 데이터 얼마예요? N1 점 데이터 하면 여기죠? 12 출력이 될 거예요. N2 점, 잠깐만, N2 점 데이터, N3 점 데이터. N2 점 데이터는 20, N3 점 데이터 30. 12, 30이 각각 어떻게 된다? 그대로 출력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프린트F 한번 볼게요. N1 점 링크. N1 점 링크는 어디예요? 이걸 한번, N1 점 링크는 여기죠. 이 링크의 데이터. 왜냐하면 이 링크의 데이터. 주소의 멤버죠. 1308에 가봅시다. 1308에 가서 그 1308에 있는 화살표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출력하면 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볼게요. N2, N2는 지금 어디예요? 이만큼의 N2죠. N2의 링크하면 어디예요? N2 링크하면 이만큼이죠. 오케이. 자, 근데 링크에서 다시 화살표 데이터를 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구조체는 그게 값이면은 점을 찍어서 참고하고 주소이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화살표로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럼 1300에 가봅시다. 1300이면 여기 있네요. 이 위치에 가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 멤버. 1300 안에 있는 데이터 10이죠. 10이 출력될 것이다. 그리고 N3점 링크. N3의 링크에 얘를 가리키니까
얘의 데이터면 얘가 출력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N1하고 점 찍고 링크해서 N1에 있는 멤버를까지 접근했어요. 여기 접근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주소에 가서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 1308이 어디죠? 1308이 여기죠.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 20이죠.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 이제 이와 같이 다양하게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자, N1 점 이제 이걸로 이 그림으로 볼게요. N1 점 링크 하면은 어디죠? 얘죠. 이 링크 하면은 어디죠? 얘죠. 아, 얘죠. 얘 시작 주소죠. 이 링크의 또 데이터. 그럼 이 링크의 데이터. 여기 링크죠. 링크의 데이터. 얼마? 10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N2,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쫓아가면 됩니다. N2, N2는 어디예요? 일단은 여기 이만큼의 N2죠. N2 점 링크예요. 링크. 그리고 이 링크에서 다시 링크라고 그래요. 이 링크는 실제로 얘를 가리키고 있었고 여기에서 다시 링크라고 하라고. 그리고 이 링크가 이제 여기죠. 얘의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참고하고 또다시 자기 자신을 참고하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참고하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포인트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쫓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연결 리스트라고 얘기를 한다. 뭐 전혀 복잡한 게 없고 여러분들은 이 포인트 연산을 통해서 이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는 연습을 이제부터 이제 해봐야 된다. 오케이. 자, 자, 그리고, 어, 예제를 한 번만 더 볼게요. 다른 예제, 아주 유사한 예제인데, 조금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자,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이렇게 했어요. 초기화를 하는데, 자, N1, N2, N3를 N4까지 한번 4개 노드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초기화해 볼게요. 자, N1에는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초기화할 때는 이제 이 널은 포인팅한 가리키는 주소, 포인팅하는 주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주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10, 20, 30, 40 그러면 10, 20, 30, 40. 그래서 각각 N1, N2, N3, N4에 각각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링크에는 넣을 값, 그러니까 주소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자, 한번 볼게요. P에는, P라는 변수 또 새로 만들었어요. 자, P라는 변수는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들었죠. 오케이, 새로 만들었어요. 얘는 구조체 4개 만들어져 있고, 얘는 P라는 변수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 P라는 변수는 어떤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예요? 구조체를 담을 수 있는 변수예요. 구조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예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P 안에는 N1의 주소를 집어넣어 볼게요. N1의 주소. 1304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N1점 링크, N2점 링크, N3점 링크, N4점 링크에다 각각 뭘 한다고? N2, N3, N4 널 값을 여기에다가 각각 집어넣는다. 그럼 자 볼게요. N1점 링크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N2의 주소. N2의 링크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N2의 링크에는 N3의 주소. N3 주소 얘가 이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N3 링크에는 얘가 들어가겠죠. M4의 주소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M4의 링크에는 뭐가 들어갈까? M4의 링크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넣지 마. 가리키는 주소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방금 봤듯이 P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헤드라고 부르는데 음, P가 맨 앞에 위치해 있고 이 P가 N1 시작 주소를 가리켰죠. 그리고 N1의 링크는 N2의 시작 주소. 그리고 마찬가지로 N2의 링크에는 N3의 시작 주소, N3 링크에는 M4의 시작 주소가 어떻게 각각 저장되어 있다. 자, 이게 각각 저장되어 있으면 얘를 논리적인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잘 보면 시작 주소와 헤드와 각각의 노드들이 주소 연산으로, 그러니까 주소 값으로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연결 리스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로 다음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하고 이 값들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P의 데이터 10이죠. 자, 그리고 나서 P 링크를 P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P의 링크는 어디예요? P의 링크는 여기죠. 여기에 뭘 집어넣으라고 잠깐만요. 어, 이 이 P 링크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P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실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P의 링크는 여기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and1의 링크 130C가 들어있어요. 130C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래요? P에다가 넣으래요. 그럼 얘가 값이 없어지고 0x130C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P의 데이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원래는 맨 처음에 이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한 줄을 실행하고 나면은 이 포인팅 어디로 포인팅하고 있어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P의 링크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130C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또 어, 1314로 바뀔 거예요. 제로엑스 1314로 바뀔 거고 자 그리고 131C로 바뀔 거고 그리고 나서 널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실행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동시켜 가면서 우리가 값을 읽고 쓸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는 논리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고 리눅스 그 연결 리스트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자기 자신을 참여형 구조체까지 이렇게 살펴볼게요. 네.